네, 안녕하세요. 유통 화장품 담당하고 있는 박종대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면세점 화장품 업체들 또 유통업체들 전반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이제 떨어졌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의 구간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해서 리포트를 발간을 한 바가 있고요. 코로나19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영향이 과연 얼마만큼 이제 실적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첫 번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펀더멘털리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좋아질 업체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또 뭐 부담이 있는 업체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향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 면세점이 유통업체들 가운데서는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지금 중국 인바운드가 차지하는 매출에서의 비중이 70% 이상 80%까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월 말 정도 보게 되면 중국인 인바운드가 하루에 1,600명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평달에는 한 16,0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0%가 빠진 숫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편의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버티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필품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나 슈퍼 이런 채널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온라인 유통업체가 이제 가장 지금 화랑을 맞이하고 있을 텐데, 하지만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가운데서는 온라인 매출 비중이 큰 업체가 그렇게 있지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들은 상당히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가정을 해봤어요. 3개월 동안 백화점의 매출이 10% 빠진다. 이렇게까지 빠진 적은 없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3개월 동안 10% 빠지고, 그리고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5% 정도 빠지고, 면세점이 3개월 동안 50% 매출이 감소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2월 상황은 어떠냐라고 하게 되면은 면세점은 마이너스 40%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은 15% 정도 감소를 하고 있고, 대형마트는 12%인데 이 대형마트는 좀 다르게 봐야 되죠. 설 기간차 영향이 있기 때문에 1, 2월 누적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정을 해봤을 때 코로나 영향 때문에 개별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연간 영업이익에 비해서 얼마만큼 훼손이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롯데쇼핑은 한 15% 정도 연간 영업이익에서 훼손되는 겁니다. 신세계는 24%, 그리고 호텔신라는 32%까지 영업이익이 빠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1월 17일이 이제 코로나 시작점인데 그때 주가 대비해서 이익이 이만큼 빠진다. 다시 말해서 주가가 이만큼 떨어진다라고 할 때 바닥이 어딘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롯데쇼핑은 11만 6천 원, 신세계 24만 원, 이마트 10만 원, 호텔신라 7만 4천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업체들이 지금 바닥을 이 실적 측면에서의 바닥은 좀 지났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면세점의 매출 비중이 큰 이제 그런 업체들이 가장 데미지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이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비중이 거의 화장품에서는 100%라고 할 수가 있죠. 다른 지역에서 손실이 나니까. 그리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전체 영업이익의 50%가 다 면세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면세점 매출이 빠지게 되면 이익에 큰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3개월 동안 중국 현지화하고 면세점 매출이 70% 빠진다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가정이죠. 면세점 매출은 저 앞에서 말씀드릴 때 40% 감소했는데 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70%냐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면세점에서 글로벌 브랜드들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보수적인 가정을 한 상태이고요. 디지털 매출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 아직 택배나 이런 물류 인프라가 완전치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빠진 것만큼
온라인이 매출이 증가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디지털은 10% 정도 증가한다고 가정했고, 기타 국내 채널,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방판이나 이런 채널들은 10% 3개월 동안 이제 빠진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현재 2월 상황을 보게 되면 아모레퍼스픽의 중국 매장은 한 50%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장사가 뭐 좀 되는 이제 그런 매장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채널도 역신장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ODM 업체들 코스메스나 한국콜마가 있는데 출근율은 한 80%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항공사진에서 중국의 하늘이 좀 빨갛게 이렇게 되고 있죠. 다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공기는 안 좋은 거지만은 아무튼 ODM 업체들한테는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주 잔고는 많이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인력이나 물류, 이제 부자재 조건에 따라서 실적에 좀 편차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유통업체나 화장품 업체들이나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유동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했을 때 감익, 그러니까 이게 기존 2020년 이익에서 얼마만큼 훼손이 될까 추산을 해보게 되면 아모레퍼스픽은 20%가 넘어가고요. LG생활건강은 9%인데 이거는 생활용품이나 음료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이 또 작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가 12%, 한국콜마가 2%밖에 되지가 않죠. 한국콜마는 제약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연결 영업이익에서 굉장히 큽니다. 거의 요즘 80%까지 올라온 상황이라서 주가는 화장품 가지고 움직입니다만은 실적은 제약 쪽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변동성도 별로 없죠. 그래서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1월 17일 대비해서 주가가 이 정도 빠졌을 때 과연 합리적인 저점은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아모레퍼스픽이 한 19만 원 언더고요. LG생활건강이 128만 원, 한국콜마가 5만 1천 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영향들이 다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 지난 2월 달 중하순이 상당히 공포의 구간이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줍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금 상당히 그 주목해야 될 업체가 이제 이마트가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메르스 당시 보게 되면 이마트, 대형마트들이 기존장에 마이너스 5%, 6%까지 이제 빠졌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성수점이라든지 마포점, 휴점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굉장히 기대치 대비해서 선전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를 고민을 해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잡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온라인 매출이 상당히 커졌죠. 그러니까 메르스 때는 이제 이런 온라인 매출 비중이 상당히 작았는데 1, 2월 달 누적으로 보면 쓱닷컴 매출이 거의 40% 가까이 성장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쓱닷컴의 총 매출에서 이게 신세계몰하고 이마트몰 같이 있어요. 그 이마트몰의 비중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에서 한 1조 5천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마트몰에서 PP센터의 비중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6천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PP센터가 이제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피킹, 패킹 센터라고 해가지고서 서울의 동쪽하고 남쪽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가 없어요. 예, 김포에 물류센터가 2개가 있죠. 이마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동쪽과 남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의 일부 공간을 개조를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주문이 오면 발송을 하는 이제 이런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온라인 매출이 막 증가를 하게 되면 이 PP센터의 매출도 뭐 30-40%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기존점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PP센터가 한 30% 성장을 하게 되면 기존 성장률이 한 2%포인트 제고가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매출의 증가가 오프라인 매장의 효율성 제고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재고가 지금 오프라인 매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매출이 요즘 뭐 말 들어보게 되면 월요일에 주문하면 금요일에나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생필품의 수요 증가가 오프라인 매장으로의 트래픽을 재유입시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 한 5% 정도, 6%까지 빠져야 되는데 한 마이너스 3-4%에 머물러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 온라인 매출까지 더해지니까는 마이너스 1-2% 정도로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마트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이거 뭐 코로나19가 지나게 되면 이건 뭐 다시 뭐 실적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마트는 이미 4분기부터 뭔가 실적의 턴어라운드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할인전 기존상일이 마이너스 1.2%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이제 3분기 때는 거의 마이너스 4%까지 내려갔던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부진의 가장 어두운 부분은 좀 지났다라고 이제 평가가 됐었죠. 그래서 1분기부터는 잘하면은 이제 증이익이 가능하겠다, 턴어라운드의 시작이 되겠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아유 이제 안 되겠구나라고 그 낙담을 했던 건데, 생각보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의 크레바스에 이제 빠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그냥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쓱닷컴의 수익성에 대해서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뉴스에 보게 되면 쿠팡은 뭐 매출이 올라올수록 오히려 영업 적자가 증가를 하게 되는, 그래서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쓱닷컴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매출이 나오면서 적자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배송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송비가 되게 비싸다는 거죠. 근데 배송비를 쿠팡 같은 경우에 공짜로 하고 있거든요. 쿠팡 프레시라든지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 새벽 배송은 이런 주간 배송에 비해서 1.5배 더 비싼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공짜로 주다 보니까는 매출이 증가할수록 적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이상만 공짜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회원제 그런 무료 서비스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증가할 때 적자가 증가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차량 한 대당 들어가는 그런 물량의 수가 1.5배 정도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도 제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증가하면서 그래도 레버리지가 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추가적인 뉴스가 하나 더 있었죠. 이베이 코리아 매각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마트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뉴스입니다. 제가 작년 5월 달에 로켓 배송은 어디로 갈까라는 리포트를 통해서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인데, 한국의 온라인 유통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게 되면은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게 되면 개별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이 10% 내외로 다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역마진 MS 확대 전략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마트나 다른 업체들도 굉장히 이제 이익이 훼손되는, 매출이 올라와도 마케팅비 때문에 손실이 증가하는 막 이런 이제 구조인데, 그래서 빨리 시장 재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지 그 가격이 정상화되고, 이제 그래야지 이마트의 이런 그 수익성도 회복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구가할 수가 있죠. 아마 5조 매각은 힘들 거예요. 5조 매각은 힘들 겁니다. 작년에 11번가 매각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북밸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순전히 사업 가치만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사업 가치가 있으려면 두 가지죠. 이익을 내고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성장 여력이 있거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유통은 거의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기 때문에 이 유통 사업에서 이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면 두 번째,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통해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도하고, 그 막대한 트래픽을 통해서 광고 마케팅 수익을 취하거나 뭐 다른 파생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알리바바와 아마존의 비즈니스 구조거든요. 어떤 회사들도 유통에서 마진을 얻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려면 시장 점유율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쿠팡의 시장 점유율은 1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2021년 상장을 해봤자 큰 의미가 없고, 투자자들은 별로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시장 점유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하고, 그거는 아마 M&A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수요하고 공급이 좀 맞아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베이는 이베이 코리아에 대한 매각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쿠팡은 뭔가 상장을 위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M&A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수보다는 합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수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합병이 가장 빠르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온라인 유통 시장이 재편이 되면 역마진 마케팅 경쟁이 완화되면서 이마트의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고요. 실적의 턴어라운드와 이런 시장 재편이 맞물리게 되면 이마트의 주가는
뭐 더블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게 되면 면세점 업체들하고 그리고 이마트의 턴어라운드 요 두 개 정도만 주목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마트는 지난 4분기 그런 실적 발표에서 빅베스로 어닝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부진의 끝자락을 이제 지나고 있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이 상당히 선전을 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는 가파른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호텔신라는 면세점 업황 개선, 그 다음에 경쟁 완화 이런 것들이 다 4분기 실적을 통해서 입증이 됐죠. 현대백화점은 그 다음 타자가 될 것 같아요. 면세점의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호텔신라 신세계 이후에 주가의 모멘텀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이제 롯데쇼핑은 구조조정 국면에 돌입했습니다만은 효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롯데하이마트는 이번에 처음으로 퇴직자, 희망퇴직자 받는다고 뉴스 나왔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사업 구조의 한계 때문에 당분간 실적이나 주가의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편의점은 지금 산업 성장률이 너무 낮은 상황이거든요. 산업 성장률이 5%, 6%, 7%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줘야 주가의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홈쇼핑 업체들은 산업 성장률도 2, 3%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송출 수수료 부담까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신규 투자한 계열사들의 실적 부진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홈쇼핑이나 GS홈쇼핑이나 당분간 실적의 모멘텀, 주가의 모멘텀은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4분기 실적에서 코스맥스의 중국 사업 정상화가 가장 의미가 있는 그런 뉴스였죠. 이제 펀더멘탈리 보게 되면은 LG생활건강은 후는 되게 엄청난 그런 개선을 보이고 있는데 수매 성장률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하지만 뭐 이번 4분기 실적에서 수매 성장률이 갑자기 올라올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2020년에 수매 성장률이 뭐 20%, 30%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상당히 리레이팅 될 수가 있죠. LG생활건강은 이런 럭셔리 라인업이 상당히 후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이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22배, 21배 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죠.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 30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이 숨이나 이제 오휘 같은 브랜드들이 빨리 자리를 잡는 겁니다. 아모레퍼시픽은 4분기 실적에서 설화수의 성장률이 8%까지밖에 나오지 않은 8%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굉장히 아쉬움을 줬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내면서 뭔가 달라졌던 부분은 이 회사가 드디어 이런 중저가 쪽의 비중이 확 낮아지고 이제 고가 쪽, 고마진 채널, 그러니까 면세점, 디지털, 설화수 요 세 개의 그 채널과 브랜드가 30% 이상 성장을 해주면서 구조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하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던 건데 그런 로직에 좀 흠이 생긴 게 이제 4분기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주가가 24만 원 전고점 가기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은 코로나19가 종료된다고 할 때 한 5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때 140만 원 이상까지 가능합니다만은 아모레퍼시픽은 20만 원 초반 정도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1분기나 2분기 실적에서 설화수의 성장률 재고가 다시 나타나야 됩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과 밸류에이션 회복으로 주가는 뭐 더블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컨슈머 쪽에서 주가 더블을 말씀드린 적은 거의 없는데 올해 이마트하고 코스맥스는 몇 가지 지표가 좀 바뀌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뭐 더블도 갈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굉장히 포텐셜이 많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굉장히 호실적을 냈죠. 중저가 징크스를 극복하는 것과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저가들은 한 해 실적이 좋으면 그 다음 실적은 깨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진입 전략도 낮고 그다음에 미투 제품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클리오는 실적을 좀 트래킹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콜마는 국내 사업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4분기 매출이 지금 7% 역신장했잖아요. 그런 회복의 모습이 딱히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브랜드 인지도가 아직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중국 브랜드 인지도를 볼 때 말씀드리는 그런 기준이 중국 현지 매출하고 면세점 매출하고 30% 이상 계속 성장을 하는 이런 모습인데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이 계속 역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국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라고 저희가 확신을 갖고 사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호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의 맨 앞쪽에 있죠. 예, 그래서 이
다른 브랜드 업체들 실적이 좋고 ODM 업체들 실적이 좋게 되면 다 따라서 좋아지게 돼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내 매출 성장률이 아직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 10% 이상 역신장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중에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에서는 뭐 코스맥스하고 LG생활건강 정도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의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빠진 그런 업체들을 한번 스크리닝을 해보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포스펙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롯데쇼핑도 들어가고 현대백화점, 이마트도 다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고서 주식을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펀더멘탈리 어떤 종목들이 좀 좋아지고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클리오도 좋아지고 있었고 편의점도 한 4% 정도 성장하다가 지금 5%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리고 호텔신라나 신세계, 면세점업황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1월 17일까지. 그리고 현대백화점도 면세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덜었고요. 이마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널의 가장 어두운 부분은 지나갔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롯데쇼핑이나 이마트는 뭐 PBR이 0.3배 내외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대홈쇼핑은 현금성장 37,000억인 회사이고요. 그리고 호텔신라,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이 신세계는 뭐 10배 이하였습니다. 호텔신라도 한 15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여유가 있었죠. 요 세 개를 갖다가 이제 교집합을 해보게 되면 이제 이마트하고 코스맥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두 개 더 한다면 신세계나 호텔신라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마트하고 코스맥스, 신세계,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비중을 늘려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오늘 아침에도 저희 모닝 미팅 그 방송이 있었습니다만 국제유가가 굉장히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리 다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은 오히려 코로나 사태가 중국하고 한국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지만 어쩌다 보니까 가장 먼저 지금 가장 정점을 지나서 오히려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014년, 15년 국제유가가 굉장히 떨어졌을 때 보시게 되면은 내수가 상당히 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어주는 내수일 수밖에 없어요. 국제유가 하락하게 되면 내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죠. 소비자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중국하고 한국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본다면 면세점이 가장 크기 때문에 화장품 면세점 업체들의 주가는 좀 바닥을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선행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래프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 메르스 사태 때 보게 되면 실적은 가장 안 좋았던 게 이 7월이에요. 그러니까는 5월에 메르스가 발생한 다음에 6월 달에 이제 엄청나게 빠졌고 그다음에 7월 달이 가장 바닥이었거든요. 증가율이 마이너스 40%까지 빠졌습니다. 면세점 매출 증가율이. 하지만 주가는 6월 달이 바닥이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5월 달에 한 20% 이상 증가하던 게 6월 달에 마이너스 30%, 20% 이상 빠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증가율의 격차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증가율의 격차가 가장 클 때가 이 5월에서 6월 사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쇼크가 제일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매출 증가율이 더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는 항상 심리를 대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쇼크가 컸을 때가 주가가 바닥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메르스 사태 때 보게 되면은 이제 1월 달에 1월 달에 한 13% 증가하던 14% 증가하는 게 지금 2월 달 가게 되면 마이너스 40%까지 빠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면세점 매출이 월간으로 보게 되면 퍼센테이지가 50%포인트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아마 더 내려갈 거예요. 3월 달에 더 내려갈 겁니다. 3월 달에는 한 마이너스 70%까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심리적인 충격은 2월 달에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이제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확실성이 정점을 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가장 중요한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사망자 수가 가장 핵심적인 지표인데 사망자를 선행하는 게 선행 지표가 확진자겠죠. 확진자가 많아지면 사망자 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확진자 수는 검사자 수가 많으면 아마 또 확진자 수가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선행 지표는 검사자 수가 되는 거죠. 검사자 수가 3월 1일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그 모닝 미팅에서도 이제 그 불확실성의 가장 정점을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아.
이래서 면세점이나 화장품 업체들의 주식을 좀 사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마 이 추세로 가게 되면은 이 확진율이 크게 변화가 없다고 하게 되면 이 확진율이 계속 이렇게 플랫하게 가고 있거든요. 이것만 이상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확진자 수는 3월 중순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면세점의 선행 지표를 보거나 아니면 코로나19 불확실성의 그런 그 지표들을 보거나 다 면세점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는 2월 말을 저점으로 해서 이제 좀 추세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실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보수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실적은 아마 2분기에도 감익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2분기까지 감익하는데 주식을 벌써 사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시적인 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가하고 실적의 괴리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게 맞아요. 다만 주가의 업사이드를 너무 세게 보시는 건 아니다. 정고점 또는 이제 아모레퍼스픽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20만 원 이하 펀더멘탈 이상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뭐 LG생활건강 140만 원, 호텔시라 10만 원 이 정도 보시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과 이런 주가가 굉장히 괴리감이 이제 클 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함께 보시는 전략이 타당하다. 지금부터는 전반적으로 면세점이나 화장품 그리고 유통업체들 좀 비중을 늘릴 때가 맞다. 이제 이마트하고 코스맥스는 주가가 잘하면 더블 들어갈 수가 있는 종목들이고요. 호텔신라와 신세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상당히 주가 모멘텀이 좋을 수 있는 종목들이고 LG생활건강이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 좀 유심히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